네, 백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면 굵직한 시장 이슈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검토하고는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얘기는 결국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적 분할 얘기 좀 해보죠. 어제는 한 1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에요. 네. 일부 빠지는 모습인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계에서는 5일 열리는 이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력 사업인 방산과 항공 우주 그리고 이를 제외한 비주력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설 법인 아래로 재편될 회사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인데요.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보안, 그러니까 시큐리티, CCTV 같은 걸 만드는 업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화정밀기계는 산업용 장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최근에 HBM 만드는 기계 장비를 나서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네. 이 중 이 한화정밀기계를 보시면 당초 주한화가 지분 전략 인수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1년여가 지나서 지난해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이 이질적인 산업들이 네. 언젠가 분리하는 작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구조 재편은 방산 우주를 하나의 어떻게 주력 사업으로 집중 확장하는 한편 정밀기계와 로봇을 붙여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으로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그룹의 승계 구도를 살펴봐야겠죠. 이제 분할한다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게 뭔가 승계 구조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그룹에 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승계 구도도 더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함께 그룹의 핵심 사업인 방산과 우주 항공을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 부회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나오는 신설 지주사를 삼남인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에게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하나로보틱스 출범 당시에 출자에 나섰던 것이 바로 하나리조트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쟁사, 그러니까 로봇 경쟁사들을 보면 두산이나 HD 현대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좀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화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그렇네요. 중심으로 이끄는 로봇 사업 전략을 김 부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정밀기계도 같이 신설 지주사로 김동선 부사장에게 주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장 동력이 저쪽이 너무 딸리니까 로봇이랑 이런 것들을 좀 떼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인적 분할도 네. 결국에는 이제 무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오늘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등 대부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변화는 없어서 이 자체가 큰 호재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했고요.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최근 유럽 방산의 피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한국 방산주들 역시 키 맞추기 진행 과정에서 토픽으로 꼽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없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게 두 개의 상장사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수평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습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네네. 5일 이사회를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어느 네. 정도 자본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게 2023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입니다. 지난해 9조 3천억 원대 나타냈고 이 중에 방산 부문이 4조 원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우주가 한 17%, 또 방산 IT 계열사인 하나 시스템즈가 26%를 차지하고 하나비전은 한 11% 정도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큽니다. 네. 보시면 81%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와 하나 시스템은 오히려 보면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은 좀 낮은 편이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은 바로 한화 정밀기계입니다. 지난해 적자 전환했었고요. 여기에 현금성 자산의 2배에 달하는 단기 차입금이 연내 만기 도래해서 이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는데 하나 오션이라든지 합작사 설립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 얘기는 정밀기계 떼내고 나면 방산 쪽은 엄청 재무 구조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 떼냈을 때 핵심은 결국엔 방산이다 이런 얘기도 되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이제 증권가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요. 자기 자본으로 따지자면 사실 10% 수준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방산과 또 앞으로의 항공 우주 부분이겠다.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가 보고서들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더군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볼까요? 반도체가 지금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를 겨냥한 반 엔비디아 세력이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엔비디아는 이 AI 성능을 좌우하는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구축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에 쓰이는 GPU뿐만이 아니라 AI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바로 쿠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개발자들이 AI 앱 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제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쿠다를 이용한 AI 플랫폼은 또다시 이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능을 따라잡은 새로운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나와도 결국은 엔비디아를 선택하는 이유이자 사실상 독점 공급 체제여서 부르는 게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AI 생태계 균열을 내기 위해서 구글과 인텔, 퀄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술 컨소시엄을 연합군을 구성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 쿠다에 맞설 수 있는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꼭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오픈소스의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적인 기술 개발을 끝내겠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AI 추론용 칩 자체 개발에 나섰고 특히 인텔이 네이버와 손잡고 AI 가속기, 이 가우디 칩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 청사진도 조만간 빠르면 이달 중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손잡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증권가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의 독점 체제가 깨지면 AI 반도체 경쟁이 더 가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GPU, HBM보다 가성비가 좋고 또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딥러닝용 NPU D램 또는 중간 단계인 NPU와 HBM의 이 하이브리드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앞서도 봤지만 단순히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통합 솔루션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소프트웨어도 주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의료 또는 신약 개발하는 반도체도 만들고 그 특성화에 맞춰서 다들 이제 맞춤형 전략을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엔비디아에 속하냐 아니면 못하냐를 떠나서 이 싸움 자체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HBM 인증 논란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주 고객사인 AMD에 안정적으로 HBM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보다 AMD가 12단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만큼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 생산량 증가율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할 구간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한편 KB증권은 마치 이 흥묘
백묘론처럼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의 공동 전선의 경쟁이 결국은 AI 시장 전체의 파이 자체를 키우고서 GPU, NPU, 또 HBM, D램 모두 할 거 없이 모두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경우 충분한 자원 확보가 최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B증권이 뽑은 AI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S, 이수, 페타시스, 가온칩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 시장이 초기 개발 단계인 만큼 한국 IT 기업들이 매력적인 파트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 거고요. 아까 흑묘백묘 얘기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할 때 네. 이게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 뭐가 중요하니 우리 경제에 도움만 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증권부의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